한국사 빌런 탑10은 의도적, 악행, 역사적, 파급력, 도덕적 논란이 컸던 인물을 중심으로 뽑았습니다. 재미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10위 홍경래. 논란 많은 빌런. 반란의 영웅인가? 밀란의 폭도인가? 1811년 조선의 북쪽 평안도 지역은 늘 차별받고 있었다. 중앙에서는 그들을 오랑캐 피가 섞인 자들이라 멸시했다. 벼슬길은 막혔고 세금은 더 무거웠다. 그때 등장한 인물 홍경래. 몰락한 양반이었던 그는 평민과 중인, 농민들을 규합해 봉기를 일으켰다. 부패한 관리와 양반을 몰아내자 홍경래군은 정주성을 점령하며 빠르게 세력을 넓혔다. 수천 명이 깃발 아래 모였고 조정은 이들을 역적이라 규정했다. 1812년 조선 조정은 남윤문이 이끄는 대규모 토벌군을 파견했다. 결국 반란군은 포위당했고 홍경래는 자결한다. 그리고 남은 군사들은 모두 처형됐다. 구이 한 명에 조선의 권모술수 정치대가 왕을 만들고 왕을 조종한 남자. 그는 권모술수의 천재였다. 수양대군의 쿠데타 계유정난. 그 뒤에는 언제나 한 명회가 있었다. 그는 단종을 지키던 김종서의 제거를 설계했고 쿠데타의 명분을 짜내어 수양대군이 왕위를 빼앗을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세조가 즉위한 뒤에는 쿠데타 공신들에게 벼슬과 토지를 나눠주며 자신의 세력을 공고했다. 이른바 공신체제. 쉽게 말해 쿠데타의 보상 시스템이었다. 왕보다 권신이 더 강한 시대를 만든 장본인이었다. 세조가 죽은 뒤에도 그는 권력을 놓지 않았다. 예종과 성종에 이르기까지 왕의 곁을 지키며 인사권과 조정의 흐름을 쥐었다. 그는 권신치고 드물게 숙청당하지 않고 1487년 73세 나이로 자연사했다. 8위 임사홍. 조선 연산군의 측근. 연산군의 오른팔, 사화의 설계자. 연산군 곁에는 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임사홍. 임사홍은 왕의 분노를 이용해 정적을 하나씩 제거해 나갔다. 갑자사화의 중심에서 수많은 선비들이 목숨을 잃을 때 임사홍은 그 곁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왕의 관기가 거세질수록 임사홍의 권력도 괴물처럼 커져갔다. 7위 윤원영, 정난정 부부. 조선 명종시대 조선판 마녀 부부. 문정왕후의 동생 윤원영은 누이의 권력을 등에 업고 조정을 장악했다. 그의 곁엔 미모와 야망을 겸비한 여인 정난정이 있었다. 윤원영은 누이 문정왕후의 후광으로 벼슬과 재물을 마음껏 움켜쥐었고 정난정은 그 권력의 그늘 아래서 정적들을 모함하며 세력을 넓혀갔다. 당시 한양의 절반이 윤원영의 집과 땅이었다고 한다. 6위 이자겸. 고려 문신 왕의 장인. 사위였던 왕에게 반란을 일으킨 남자. 이자겸은 자신의 첫째 딸을 인종의 왕비로 보냈다. 하지만 왕비가 일찍 세상을 떠나자 그는 둘째 딸까지 왕에게 시집보냈다. 이자겸은 2번이나 왕의 장인이 되며 권력을 손에 넣었다. 그 지위를 이용해 모든 인사와 국정을 마음대로 주물렀다. 그러나 끝없는 권력 욕심은 결국 화를 불렀다. 1126년 그는 사위를 몰아내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다. 이자겸의 난은 실패로 끝났고 그의 가문은 멸문당한다. 5위 최충원. 고려 무신정권 실권자. 왕을 꼭두각시로 만든 최초의 시스템 빌런. 그는 왕보다 더 강한 남자였다. 1170년 무신정변 이후 최충원은 결국 권력을 잡았다. 그는 자신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왕을 폐위하고 새 왕을 앉혔다. 무신의 나라 고려. 최충원은 그 중심에서 60년 가까이 왕을 꼭두각시로 만들어 나라를 조종했다. 강력한 통치로 나라를 안정시켰지만 백성의 삶은 피폐해졌다. 4위 김자정. 인조 효종 초기 권신. 권력을 위해 나라를 전쟁으로 몰아넣은 남자. 그는 인조의 장인이자 권력의 실세로 겉으론 나라에 충신을 자처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부패를 숨기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전쟁을 부추겼다. 청나라와의 화친을 주장한 대신들은 모조리 역적이 되었다. 결국 조선은 그의 국정농단으로 청과의 전쟁, 병자호란을 맞이하게 된다. 백성은 산으로 도망쳤고 나라의 왕은 3번이나 굴욕에 처리했다. 3개 구고래. 조선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굴욕이었다. 그러나 김자점은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은 채 전쟁이 끝난 뒤에도 그는 여전히 권력을 놓지 않은 채 조정을 흔들었다. 3위 연산군. 조선 제10대 왕. 폭군의 아이콘, 그러나 피해자라는 설도 존재한다. 어머니 패비윤 씨의 비극적인 죽음을 알고 난 뒤 연산군은 관계에 휩싸였다. 그는 신하들을 의심했고 자신에게 반대하거나 불만을 품은 자들을 모조리 숙청했다. 이 사건은 선비들이 당한 화라는 뜻에서 사화라 불렸다. 조선 조정은 수많은 학자와 관료들이 목숨을 잃었다. 이후 연산군은 연애와 사치에 빠져 나라를 뒤흔든 폭군으로 기록되었다. 그러나 홍구파의 권력 조작의 피해자라는 이야기도 있다. 위위완용. 대한제국 대신 조국을 돈으로 바꾼 남자. 1905년 을사능약 체결. 을사오적의 수장 이완용은 스스로 조국의 운명을 서명했다. 그 한 줄의 서명으로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기고 일본의 통감부가 설치되며 반식민지가 되었다. 5년 뒤 한일병합 조약. 그마저도 사라지고 조선은 완전한 식민지가 되었다.
그 대가로 그는 일본으로부터 귀족 자기와 함께 막대한 금화와 토지를 받았다. 백성들은 그를 매국노라 불렀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름은 매국의 상징으로 남아있다. 이리 세조.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된 남자. 정통을 버리고 권력을 택한 군주. 1453년 피로 물든 새벽. 수양대군은 조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에 올랐다. 그 과정에서 김종서, 황보인을 비롯한 수많은 신하들이 목숨을 잃었다. 단종의 보기를 꿈꾸던 사육신 역시 모두 처형됐다. 피로 왕좌를 세운 남자 세조. 그는 폭군이라는 명성과 달리 의외로 냉철한 개혁가였다. 법제와 군제를 정비하고 혼란스러웠던 나라의 질서를 다시 세웠다. 역사상 가장 논란 많은 왕. 상상인류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흥미로우셨나요? 다음 이야기도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세요.